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바로 어제 최종 논문 심사가 끝나서 여러분들께 생생한 후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우선 논문 심사를 받기 일주일 전에 이렇게 논문 초고를 드려야 해요. 그래서 주심, 지도교수님 그리고 부심께 이제 따로 연락을 드려서 논문 초고를 어떻게 전달해드리면 좋을까요? 해서 이제 조교님을 통해서 전달하거나 아니면 연구실에 방문을 해서 전달을 하게 됩니다. 논문 초고를 같이 드릴 때 그 PPT 파일을 보실 수 있게 PPT 파일도 함께 뽑아가지고 같이 드렸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프링 제본으로 해서 드렸습니다. 제본 논문 초고를 이렇게 드릴 때는 설문조사는 제외하고서 드렸었고요. 설문조사는 그냥 완성본에서 넣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번 학기에 석사 졸업생은 저밖에 없었기 때문에 되게 빠르게 진행됐어요. 보통 원래 논문 심사가 12월 달에 진행이 되는데 저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라서 좀 빨리빨리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또는 2주에 한두 번씩 교수님과 논문 미팅을 같이 하면서 빠르게 진행이 돼서 11월 달에 이렇게 바로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디펜스는 약 20분 정도? 15분에서 20분 정도로 진행이 됐고요. 제가 집에서 이렇게 발표 연습을 해봤을 때는 막 25분, 30분 정도 걸렸는데 좀 불필요한 부분들을 설명을 생략하고서 빠르게 진행을 했고요. 교수님들 코멘트 시간에는 이제 저는 거의 한 15분 동안 그 정도 진행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사전에 선배들한테 제 논문 심사를 맡아주신 분들의 논문 심사 스타일이 어떤지를 여쭤봐서 이제 부심은 가설 논리나 연구 모형 쪽을 많이 따져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주심을 맡아주신 교수님께서는 이제 연구 실험 방법 쪽을 많이 따지신다고 해서 이 부분을 고려해서 답변들, 그러니까 조금 제가 썼던 논문들도 계속 봐보고 논리도 정리해보고 그렇게 정리를 해갔습니다. 근데 막상 질문을 주셨던 부분은 가설 부분이랑 모형 부분이기는 했어요. 제가 전부 다 준비해 갔긴 했는데 크게 변동사항은 없고 크게 수정되고 막 공사되는 부분은 없고 가설의 표현을 조금 바꾸고 그리고 모형 부분이 조금 교수님께서 좀 어색한 부분?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다고 하셔서 이제 그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기각된 부분도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추후에 그 향후 연구 한계점에서 언급하기로 해서 그 부분이랑 이제 가설에 표현하는 부분만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은 수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수정은 거의 일주일 안으로 끝날 것 같고 최종적으로 논문 완성본을 만들어서 이제 제출을 하면은 졸업입니다, 여러분. 와! 진짜 석사 2년 생활 동안 너무 아무래도 논문이 이제 최종 목표다 보니까 많이 힘들고 그랬지만 배운 점은 많은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논문 이걸 준비하면서 이걸 논문 심사를 준비할 때 제가 심사받을 강의실도 예약을 해야 되고요. 또 강의실 어디로 예약했습니다 라고 또 알려줘야 되고요. 또 저는 그 학교에서 그 디펜스 하는 날짜를 정해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도 교수님이랑 상의해서 날짜를 맞춰서 진행하는 거라고 하셔서 제 디펜스 날짜와 시간은 교수님들이 상의하시고 각각의 스케줄에 맞춰서 진행이 되었었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강의실 준비할 때 이제
교수님 다과도 준비해야 하고 교수님들 각 취향에 맞는 커피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는 그 사실을 정말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입학하고 온라인 강의만 듣다 보니까 학교도 잘 안 가고 선배들과도 교류가 잘 없다 보니까 이런 걸 모르고 있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부랴부랴 되게 준비해서 아침에 이제 제가 논문 디펜스가 11시였어서 10시부터 가서 강의실 세팅하고 다과 준비하고 커피도 사서 갖다 놓고 펜들도 가져가고 펜 진짜 중요해요. 펜 꼭 갖고 가셔가야 돼요. 진짜. 그리고 그 최종 논문 심사표 그거를 뽑아 가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네. 그리고 저는 그 1차 심사를 안 해가지고 최종 심사로 한 번에 디펜스를 그렇게 끝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잘 준비하셔서 잘 했으면 좋겠고요. 제 PPT는 우선 한 50몇 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은데 이제 조금 쪼개서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많아진 것 뿐이지 그때 제가 시나리오 조작한 부분도 다 하나씩 이미지를 다 넣기 때문에 좀 많아진 것 뿐이지 중요한 내용들은 별로 많지 않고요. 이제 그 디펜스에 포함될 내용들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서론 그리고 이론적 배경 그리고 가설을 설립하는 과정 그리고 연구 모형 그리고 이제 바로 프리테스트를 진행하셨으면 프리테스트 먼저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본 실험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연구 결론과 한계점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만 했고요. 연구 측정 도구는 하나하나씩 어떻게 측정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았고 그냥 몇 문항으로 구성했고 몇 점 척도로 측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냥 설명만 했고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제가 통제했던 부분이 있어서 통제 변수에 대한 설명 그 부분만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뢰도 검정이나 타당도 검정 요인 분석하는 과정들은 논문에서 이렇게 그냥 쭉 봐서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했구나 라고 그렇게 보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PPT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고요. 그 분석하고 나서 이제 결론하기 전에 가설 검증 요약을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인문사회다 보니까 경영이다 보니까 항상 그 결론 부분에서 실무적 시사점, 이론적 시사점 이런 부분을 넣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논문에서는 언급을 했지만 PPT에서는 제 본 연구가 선행 연구 또는 이전 연구와 차별점은 이러한 점이다 이런 거를 정리했었고 그리고 또 한계점이랑 향후 연구 이렇게 크게 두 가지만 차별점이랑 한계점 및 향후 연구 이렇게 두 가지만 결론에서 발표를 진행했었는데 교수님들이 딱히 그 실무적 시사점에 대한 언급은 안 하시더라고요. 논문에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발표 준비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논문 디펜스 시즌이 이제 12월이다 보니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도 했으니까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석사 과정 논문 심사는 보통 웬만하면 다 통과시켜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정말 열심히만 준비를 한다면 모든 질문에도 답할 수 있고 여러분 그러면 저는 이제 논문을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세요. 안녕.